자, 오늘은 우리 2차 함수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2차 함수는 이제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배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함수의 뜻.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다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자, 2차 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 이제 2차 방정식도 배웠었단 말이에요. 함수 배우기 전에. 그럼 2차 식이라는 건 과연 뭔지 그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는 거죠. 자,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는 거는요. 얘는 무슨 함수, 무슨 식이 되겠니? 2차 식이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자, ax제곱 bx 플러스 c. 자, 이랬을 때 요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2차 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2차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는 것이 2차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요, 0과 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함수라는 거는요, 는 0 대신에 뭐가 붙냐라고 하면 y가 붙는 것을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다가 쓸게요. y는 이라고 쓰는 거죠. ax제곱 똑같아요. ax제곱 bx 플러스 c. 선생님이 지금 다 뭐 생략했냐면요.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다 생략했어요. 여기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요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2차 함수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차 함수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혹시 2차 함수는 y랑 어떤 거랑 같다라는 걸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얘는요, y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면 fx다라고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y랑 fx랑은 전부 다 y 값이에요.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같고요. 요거를 동일하게 뭐라고 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써도요. 똑같은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 꼴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함수 배웠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문제들을 볼게요. 2차 함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들이 함수를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번.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차 함수를 고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합시다. 1번은요. y 있죠? 는 있죠? 근데 x가 1차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1차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 2차 함수 아니에요. 1차 함수예요. 2번 봅시다. 보기 2번이요. y는 4-x제곱이래요. y는 4-x제곱. 얘는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요. 아, 얘는 2차 함수 맞습니다. 얘 2차 함수예요. 문제에서는요. 2차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전에는 다전개를 했는데 다전개할 필요 없어요. 전개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전개 못할까봐 전개를 시켜줬던 거고 이제 3학년 3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우면서는 얘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센스 있게 앞에 것만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앞에 것만 계산하면 개수가 얼마가 돼요? x제곱이 되잖아요. 아, 얘는 x제곱이 살아있구나. 무슨 함수구나? 2차 함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요. 아직 전개가 안 돼 있어요. 전개를 시켜요. x 더하기 x. 아, 얘는 x제곱이다. 그런데 또 계산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만 보세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어떻게 돼요? 계산되죠? 소거됩니다. 없어져요. 아, 그럼 얘는 2차 함수처럼 보였지만 2차 함수는 아니고 1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얘는 1차 함수다. 자, 5번 봅시다. 5번은요. x제곱이 보여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는 0이잖아요.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2차 함수인 것은 그랬으니까 2차 함수는 몇 번? 3번과 몇 번이니? 2번. 2번과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차 함수 fx 나왔네요. 자, fx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함수값 y값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f 자리에다가요. x가 뭐로 변신했어요? 1로 변신했어요. 이 x가 1로 변신했습니다. x에 우리는 뭘 대입하면 될까요? 1 대입하시면 됩니다. 1 대입할게요. 자, f1 값은 마이너스 x 자리에다 1 집어넣는다고 괄호 쳐서 집어넣어 볼게요. 괄호. 플러스 3 곱하기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 아, 마이너스 1을 제곱 먼저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제곱 먼저 하셔야 돼요. 1을 제곱하면 1이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1. 3하고 1을 곱하시면 3 플러스 1. 자, 얘는 계산해서 얼마? 3이다. 자, 2번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2번은 우리 학생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3번 봅시다. 자, 이 문제도요. 함수 배울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언제 1차 함수에서도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정비례 반비례에서도 이런 문제 다뤄봤었을 것입니다. y가 x에 관한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제 2차 함수를 찾을 거예요. 자, 1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여기다가 이제 식을 써줄게요, 선생님이. 원의 넓이 y는 그랬잖아. 주체가 누구냐면 원의 넓이 y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반지름 곱하기 파이야. 자, 반지름 얼마니? x라고 가르쳐줬죠? x 곱하기 파이. 얘는 x 제곱 파이다 라고 1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 그랬어요. 2번 볼게요. 이동한 거리는 그랬어.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게 거리니? 거리는 자, 잊어먹고 있으신 분들 빨리 써야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이거 알았으면 여기다가 쓸게요. 2번. 선생님 여기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요. 한 화면에 안 나와요. 밑에 4, 5번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라서 넘어가면 잊어버릴까봐 옆에다 써드리는 거예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래요. 속력 얼마예요? x. 시간 얼마예요? 3분의 x입니다. 자, y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3분의 x다 라는 뜻이지요. 자, 얘는 위에 것끼리 곱하는 거죠. 얘 곱해서 얼마 나와요? 3분의 x 제곱이다. 아우, 2차 함수 확인했죠? 2차 함수지요. 자, 3번 할게요.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직육면체 부피. 자, 모르는 사람 빨리 또 쓰세요.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직육면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 얼마라고 가르쳐줬어요? 3x라고 가르쳐줬어요. 밑넓이 자리에다가 3x. 높이 얼마라 그랬니? x. 곱하면 3x 제곱 나옵니다. y는 자, 그럼 부피 3번이요. y는 얼마? 3x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갈게요. 보기 4번이에요. 아, 반지름의 길이가 요번에는 얼마야? x인 9의 부피래. 자, 9의 부피 모르는 사람들 9의 부피 써드릴게요. 9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올 세제곱이에요. 자, 9의 부피. 자, 하나 더 건널비까지 할까요? 9의 건널비 쓰세요. 9의 건널비는요. 4 파이올 제곱입니다. 자, 9의 부피를 구하래요. 지금부터 구해야 되죠. y는
y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이 뭐라고 썼는데 x지요? x 몇 번 곱하라는 거예요? 3번 곱하라는 거죠. 4번. 얘는요. y는 3분의 4 파이 x 세제곱입니다. 얘는 3차 함수가 되겠죠? 보기 5번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 나왔습니다. 마름모의 넓이. 우리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대각선 곱하기. 쓰세요. 한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 한 대각선의 길이 지금 얼마라고 가르쳐줬어요? x-1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다른 대각선은 얼마예요? x-3입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가르쳐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혹시 난 모르겠어요. 힌트, 그림 그려드릴까요? 마름모는요, 이렇게 생긴 것이 마름모죠? 마름모 같이 그렸나? 자, 한 대각선은요, 이게 한 대각선입니다. 한 대각선 얼마? x-1. 적은 거 쓸게. 이 길이가 x-1이래요. 다른 대각선이라는 거는 이게 다른 대각선이에요. 이게 x-3입니다. 이게 다른 대각선이에요.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에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가 이 x-1 곱하기 x-3. 왜? 이렇게 썼을 때 평행이게 그렸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대각선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한 대각선 여기가 얼만데? x-1이고요. 다른 대각선 여기가 x-3입니다. 곱해서 반해야죠.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 거의 넓이는요. 이 하얀 직사각형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공식까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y는 한 대각선 뭐라고 잡아야 돼요? x-1. 다른 대각선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x-3.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요. 자, 조금 더 예쁘게 쓴다 그러면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y는 2분의 1, x-1, x-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와서 쓸까요? 보기 5번은요. 뭐라고 쓸 건데요? y는 2분의 1, x-1, x-3. 얘는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x제곱이라는 거죠? 2분의 1 x제곱. 앞에 것만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2차 함수 고를게요. 자, 얘 몇 차 함수예요? y 보이고 x제곱 보이니까 2차 함수입니다. 얘 2차 함수예요. 아닌 거 고르네요. 자, 얘는요. x제곱 보이고 y 보이죠? 2차 함수 맞습니다. 3번이요. x제곱 y 보이죠? 2차 함수 맞아요. 4번은요. y x 세제곱이 보인대요.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몇 차 함수라고 쓸 거냐면 얘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얘는 3차 함수예요. 자, 그럼 얘는요. x제곱 살아있다 그랬죠? 2차 함수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활용이라든지 방정식의 활용 이런 것에서 문제 주고 식구하고 풀어내려가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러면서 너희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지. 아, 마름모의 넓이가 이랬구나. 뭐 구의 부피는 뭐였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원의 넓이도 어떻게 구했더라? 이제 여기다가 너네들이 더 하는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다 옆에다 적어갖고 공부하면 자기 거가 만들어진다라고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2차 함수가
2차 함수 꼴만 배웠지 이제 도대체 2차 함수가 뭐라는 걸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중요한 것들이에요. 2차 함수의 용어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요. 우리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었니? 직선으로 그려졌었을걸? 직선으로 그려졌잖아요. 반비례는 곡선이었긴 했지만 거의 직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2차 함수는 뭘로 그려질 거냐면 포물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포물선이라고 나왔어요. 뭐가 포물선이래요? 우리 공 던지면 이렇게 과학 시간에 언제 배우지? 포물선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이라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런 것을 포물선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포물선이라 그래요. 포물선이에요. 자, 축! 선대칭 도형으로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으로 그 대칭축이다 그랬어. 말 너무 어렵지요? 선대칭 도형은 언제 배웠을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는데 다 잊어버렸죠? 쉽게 설명할게요. 선대칭 도형이랑은요. 이렇게 잘랐을 때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아야 돼요. 같은 게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럼 2차 함수는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축입니다. 축은 변할 거예요. 함수가 이쪽으로 가면 축은 요로 따라올 것이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축은 요렇게 따라올 것입니다. 축이에요. 자, 그럼 여기 길이 같다라고도 주어졌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선대칭 도형이니까. 양쪽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 그랬어요. 함수의 꼭지점은요.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때 맨 아래에 있는 거 아니면 반대로 그려졌을 때는 위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톡 튀어나온 요런 거를 갖다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꼭지점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위에 있는 이것이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축은 얘를 나누는 요것이 축이 됩니다. 자, 용어들 알았죠? 포물선, 축, 꼭지점. 요거를 시작으로 할게요. 2차 함수를 가르쳐 줄 건데 선생님이 1차 함수 때도 어떻게 가르쳐 줬어? 좌표 평면에다가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부터 가르쳐 줬어. 숫자, 내가 생각했던 좌표들 0,0, 0,1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해 봤잖아요. 요번에도 그렇게 연결할 거예요. 자, 지금 총 이 좌표 평면에다가요. 몇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6개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한 좌표 평면 안에다 다 그릴 거예요. 대신 선생님이 이제 뭘로? 색깔로 표시를 해주겠지. 자,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자, 얘를 이제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y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y는 2분의 1 x제곱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가 아니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0을 제곱해도 0. 0에다가 2분의 1 곱해도 0.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고 여기다 0을 찍는 거예요. 0. 자, 1을 대입했을 때는요. 어렵네. 2분의 1. 패스합시다. 자, 1을 집어넣으면요. 1이 나와요.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이 한 칸을 1씩 봤는데 2분의 1 하려고 그러면 그려도 되는데 가운데 싫다 이거야. 그럼 2를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2 대입해 보세요. 2를 제곱하면 얼마니? 4. 4에다가 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2. 자, 그럼 2일 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2일 때 2를 지난다라는 거야. 2,2 찍었어요. 자, 요번에는요. 3 집어넣으면 분수 나오겠죠? 4 집어넣어 볼게요. 4. 16에다가 2분의 1 곱해요. 얼마 나와? 8 나오지요? 4였을 때는요. 8 나온대요. 1, 2, 3, 4, 5, 6, 7, 8. 자, 요거 나온대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자, 계산들 해보세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점들을 포물선 모양으로 연결할 거예요.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입니다.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예요. 빨간 그래프로 그렸어요. 요번에는 y는 x제곱 그래프 그릴게요. y는 x제곱 그래프. 동일한 방법으로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0. 1 대입하면요. 1 제곱하면 1. 1일 때 1이다. 자, 그 다음에요. 2 대입합시다. 2. 2 대입하면 얼마예요? 4. 2 대입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4. 이렇게요. 대입했을 때 4. 자, 3 대입했을 때는요. 9. 저 위에 찍히니까 없이.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이에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4.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4. 요거는 y는 x제곱 그래프입니다. y는 x제곱이요. 이렇게 그려져요. 포물선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y는 x제곱 그래프 그렸습니다. 요번에는요. 파란색으로 y는 2x제곱 그릴게요. y는 2x제곱. 1 대입했을 때 0부터 대입하자. 0 대입했을 때 우리 제곱 먼저 하니 2 먼저 곱하니? 제곱 먼저 해야 돼요. 항상. 만약에 2부터 곱하려면 2x의 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요. 제곱 먼저 하셔야 돼요. 0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얼마예요? 0. 다 여기 찍히네요. 1 집어넣었을 때는요. 1 대입하면 1 대입했을 때 2 나와요. 1 대입했을 때 2 나온대요. 이렇게. 자, 2 대입해 볼까요? 2, 2, 4, 4, 2, 8. 2 대입했을 때 8 나온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8. 이렇게 나와요. 자, 얘 연결할게요. 얘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파란색은 뭐냐면 y는 2x제곱입니다. 파란색은요. y는 2x제곱 그래프예요. 자, 점점 어떤지는 걸 알고 있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 2 이렇게 2분의 1, 1, 2 숫자가 커지니까 얘네들은 폭은 어떻게 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날씬해지고 있어요. 이 함수들이 날씬해지고 있다는 거야. 숫자가 커질수록 날씬해집니다. 반대로 요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0 대입하세요. 0 대입하면 0 나와요.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안 찍겠다 그랬죠? 자, 어떤 순서로 집어넣는지 알겠죠? 2 대입해봐요. 4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뭐 대입했을 때요? 0 대입했을 때 0 나왔고 2 대입했을 때 2 나옵니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제곱해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4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요. 이렇게요. 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요렇게. 이게 바로 어떤 그래프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어떤 그래프랑 똑같이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했냐면 이 그래프 빨간색으로 했고 이 그래프 빨간색으로 처리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인 건 하늘을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인 건 아래를 보고 있어요. 뚱뚱한지 날씬한지 얘의 폭들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리겠죠? 자,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0. 0 대입하면 0 나옵니다. 1 대입하면요. 제곱 먼저 하는 거예요. 1을 제곱해요. 1이에요.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1일 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자, 얘는 조금 더 통통하게 그렸어야 된다. 통통하게. 이렇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2 대입해볼까요? 2 대입하면요. 2, 2, 4.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4. 2일 때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4.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랑 비슷하지 않아요? 요번에는 파란색으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를 그릴게요. 0 대입했을 때는 0 나와요. 0 그대로 찍었습니다. 1 대입하면요. 1을 제곱하면 1.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1일 때는 마이너스 2. 자, 대칭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안 집어넣고도 얘랑 대칭이니까 이 옆에 찍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요번에는 2 대입할까요? 2, 2, 4, 4, 2, 8. 마이너스 8이에요. 2일 때는 마이너스 8. 이 정도 찍힙니다. 그러면 얘도 반대 이쪽에 찍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질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입니다. 아마 이거 학교 들어가면요. 모는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라는 거 공부시킬 거예요. 선생님 때는 그렇게 공부했거든? 아마 너희들도 가서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y는 ax 제곱 그래프가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할 겁니다. 자, 봅시다. y는 ax 제곱 그래프는요. 지금부터 선생님 여기 써줄 거예요. y는 ax 제곱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지금부터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와 동일하게 보면서 갈게요.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썼던 6개의 그래프. 자, y는 ax 제곱 그래프는요. 항상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얘는 항상 원점을 지난다. 항상 원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용어했었지?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꼭지점이에요. 아, 이렇게 생겨도 꼭지점은 여기 찍힐 거고요. 이렇게 생겨도 꼭지점은 여기 찍힐 겁니다. 그럼 항상 원점을 지난다를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꼭지점은 0,0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은 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요. 뭐가 축이었지요? 이렇게 어떤 선으로 인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거를 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요. 이게 축의 방정식이겠네요. 어떤 게? y축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축의 방정식이잖아요.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접어서 똑같잖아요. 종이를 딱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것이 축입니다. 축. 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지난 시간인가?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1차 함수에서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서 있다. 그럼 x는 이라고 써야 돼요? y는 이라고 써야 돼요? x는 이라고 써야 돼요. x는 a 그래프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누워져 있다라고 하면 y라고 써야 돼요? x라고 써야 돼요? y라고 써야 됩니다. 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y는 b라고 쓰셔야 돼요. 항상 원점을 지난다. 내가 요번에 가르쳐주고 싶은 건 축의 방정식인데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있니? 서 있잖아요.
서 있죠? x는 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y는 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x는 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자, 예. 모르면 다시 앞에 가서 공부하세요. 두 번째, 뭐를 알 수 있냐?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 축의 방정식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니? x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꼭지점을 찾았죠? 꼭지점에서 x 값을 보면 축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요. 꼭지점에서요. 이 앞에 있는 x 값을 보시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앞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2,3이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 뭐라고 써야 돼? x는 2. 3,0이다 그럼 x는 3.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뭘 보고 쓴다? 꼭지점에 x 좌표를 보고 쓰면 된다라는 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이 그랬지. x제곱 앞에 있는 a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게 어떤 것들이야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0보다 큰 것들이에요. y는 2분의 1 x제곱, y는 x제곱, y는 2x제곱. 자,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자, x축, y축을 그려준 거야.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예요. 아래가 삐죽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기억들 하세요. 자, 그럼 반대로 A가 0보다 클 때도 있어요. A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 했으니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잡았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늘로 향하지요? 자, 선생님이 지금 뗀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자, X제곱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부호가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A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위로 볼록이에요. 자, 또 하나 4번 봅시다. 4번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냐면요. 또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클수록 점점 날씬해지가 있다 그랬지. 그거를 말로 써야지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왜? 여기서 왜 절대값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의 부호는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선택하는 거지 얘의 폭은 결정하지 않아요. 자, 다시 A가 결정하는 거는요. 1차 함수에서는 우리 위로 오른쪽 위를 향하냐 오른쪽 아래를 향하냐라고 물어봤듯이 여기서는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마이너스는 결정하고요. 숫자들이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없는 숫자들이 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절대값 A가 클수록 뭐는 폭이라 그러죠. 날씬해지잖아요. 폭 옆으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폭이 줄어듭니다. 폭은 좁아진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라고. 한 2개 정도 더 남았어요. 6번,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보세요. 자, 5번은요. Y는 X제곱 그래프와 자, 지금 Y는 AX제곱 그래프와 자, Y는 2X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요. 어느 선으로 접어야 완전히 똑같아져요? X축으로 접어야 똑같아지잖아요. 그 접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니? 용어를 대칭이다라 그랬죠? 우리 점 대칭 이동 시켜봤었어요. 위에 있는 애를요. X로 접었더니 똑같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Y는 AX제곱과 대칭인 건 뭐예요? 마이너스 붙은 거. Y는 2분의 1 X제곱과 대칭인 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과 대칭, X축 대칭인 거는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입니다.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는요. 무슨 축 대칭이냐면요. x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y는 ax 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는요. x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6번은 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이 좌표 평면으로 갈 겁니다. 좌표 평면 가서요. 뭐를 할 거냐면 증가 감소를 할 거예요. 증가 감소. 자, 들으세요. 자, 너네들 이 함수에서요.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롤러코스터 여기서 타기 시작했죠. 자, 타기 시작해서 내려가 막 내려가다가 여기서 기분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다시. 아니면 여기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타면 제일 처음 뭐 해? 올라가죠. 탕 올라갈 때는 기분이 어때? 아, 조마조마 하다가 하늘 꼭대기 찍고요. 다시 내려올 땐 어때요? 아! 이러면서 기분 달라지잖아요. 언제 달라지냐면 항상 꼭지점, 축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다시 보세요. 얘는요. 아! 내려오다가요.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 텅. 기분 달라지는 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를 잡을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니다. 축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는 증가 감소를 할 거예요. 자, 할게요. x가 이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x가 증가해요. 자, x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x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이 내가 탄 놀이기구는 내려가야 올라가요? 내려가죠. 다시. 얘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아빠는 안 타잖아, 아빠. 놀이기구 무서워서 못 타요. 아빠는 놀이기구 따라 걸어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증가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니네는 타요. 타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증가일 때 y는 감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기분 달라졌어요? 다시 이제 또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증가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x가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y는요. 여기서부터 얘는 탕 올라가고 있잖아요. 항상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타서 내려왔죠? 타고 올라가죠. 얘는 y는 증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봅시다. 얘는요. 자, 가고 있죠? 증가로 가고 있어요. x가 증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타서 가는 거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는 y도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x가 증가해요.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x가 증가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탄 놀이기구는 내려갑니다. 함수 그래프는 내려가요. 그러면 y는 감소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 주의해요. 무조건 시작해서요. 가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x가 증가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요. 갔을 때 얘가 내려가냐? 이건 감소예요. 올라간다? 증가입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증가입니다. 내려가는 건 감소예요. 증가 감소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니까 너네들은 틀린다는 거 알고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래. 그랬을 때 너네들은 그걸 기억하고 문제를 맞춰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길게 이차 함수가 어떤 거구나 그래프 그리면서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항상 원점을 지나고요. 꼭지점은 0,0이다라는 거. 축의 방정식은 x를 보고 구해서 x는 0이다. 자, x가 0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 그리고 절대값 a가 클수록 점점 날씬해져서 폭은 좁아진다라는 거. 하나 더.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와 마이너스 안 붙어 있는 거는 항상 누구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거다가 증가 감소까지 정말 길게 들었습니다. 그럼 들은 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봅시다. 자, 얘는요.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고르라는 얘기야. 자, 그래프부들이 그렸어요? 보여요? y는 2x제곱. x제곱 앞에 숫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계략을 그리는 거예요. 개형을. x제곱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마이너스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플러스예요. 똑바로 그립니다.
마이너스면요. 뒤집어지게 그리면 돼요. 자, 위로 볼록한 걸 찾으래요. 위로 볼록한 건 어떻게 위로 볼록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는 뭐예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한 건 어떤 게 위로 볼록한 거니? 위로 있는 거. 얘가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과 폭이라는 건 뭐야? 얘가 함수가 얼마나 이렇게 벌어져 있냐? 좁혀져 있냐라는 거야. 폭이 가장 넓은 거예요. 폭이 가장 넓은 그래프와 폭이 가장 좁은 그래프를 차례대로 구하라라고 했어. 폭이 넓은 건 어떻게 뽑아? 절대값이 클수록. 자, 봐봐. 여기 그래서 일부러 안 좋았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대? 좁아진대. 숫자가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좁은 거부터 구할까? 헷갈리니까. 폭이 좁은 그래프는요. 숫자가 어때야 돼? 커야 돼. 부호 생각하지 말아요. 숫자가 가장 큰 거 뭐예요? 2, 3분의 1, 3, 2분의 1, 2. 어떤 게 가장 커요? 3. 폭이 가장 좁은 거는요. 폭이 가장 좁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숫자가 큰 거예요. 부호 상관없이 숫자가 큰 거. 얼마? 얘지요. y는 마이너스 3x제곱 그래프가 폭이 가장 좁아요. 가장 넓은 거는요. 적은 거. 숫자가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은 거 누구예요? 2, 3분의 1, 3, 2분의 1, 2. 어떤 게 가장 작아요? 3분의 1이 가장 적지요? 폭이 가장 넓은 그래프는요. y는 가장 3분의 1. 3분의 1 x제곱 그래프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 x축은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부호가 바뀌면 돼요.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가 다른 것들을 찾아요. 어떤 거와? y는 2x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를요. 찾으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대칭이다라는 거지. 여기 봐봐요. y는 ax제곱. a가 뭔진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생기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를 다 풀어봤어요. 어떨 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커진다라는 걸 찾아둘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인 것까지. 자,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y는 3x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항상 이런 문제 냈지 가르쳐주고 나서 왜? 함수를 다 알아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 선생님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요? 예쁘게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개형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요.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를 y축이라고 잡을게요. 3x제곱 그래프래요. 자,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꼭지점은 0,0이고 아래로 볼록이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자, 1번 보세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이라는 건 뭐라 그랬는데? y축 대칭임은 y로 접었을 때 얘랑 얘랑 똑같이 콱 찍혀야 돼요. x축 대칭은 x로 접었을 때요. 위아래가 똑같이 찍혀야 된다는 거고요. y축 대칭은 y를 축으로 오른쪽 왼쪽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축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 얘를 일로 이렇게 접으면 딱 겹쳐지나요? 그런 걸 대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y축 대칭이다. 맞는 얘기구나. y는 2x제곱 그래프보다 폭이 좁대요. 어떨 때 폭이 좁다 그랬어? 숫자가 클수록. 절대값인데 절대값 선생님이 생략한 거야. 그냥 부호 보지 않고 숫자가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데 2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3이 더 커요.
그러면 y는 2x제곱 그래프보다, 자, 해볼까? 여기가 y는 3x제곱 그래프라고 했으면 y는 2x제곱 그래프는요, 폭이 더 넓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y는 2x제곱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폭이 넓습니다. 2x제곱 그래프보다 폭이 넓어요? 아니요. 얘는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우린 답차 말고 3번부터 다 확인합시다. 원점을 지나고 우리 빨간 그래프 봐야 돼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죠?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3x제곱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는 게 x축 대칭인데요? 하나 해볼까요? y는 3x 그래프랑요, 이렇게 x축으로 접었을 때 동일하다는 거. 얘는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에요. 똑같고 구호만 다르게 그리는 게 x축 대칭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보기 5번이 증가 감소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왜 찍어줄 것 같아? 모를까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딘지 모를까봐. 여기는 x가 0보다 큰 부분이에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가 x가 0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자, x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죠? 증가할 때 y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탔잖아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간다. 그럼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맞죠? 증가할 때 내려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x가 0보다 클 때는 뭐 할 것 같아요? 증가할 때? 증가하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증가할 때 증가, 얘는 증가할 때 감소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우리 5번이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하나만 더 갈까요? 자, 6번. y는 5x제곱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래. x축 대칭 뭐였는데? x축 대칭 뭐였지? x축으로 똑같다라는 건 똑같이 생기고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른 거잖아. 얘를 문제라고 하래요. y는 5x제곱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에서 대칭이라 그러면 얘는 y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마이너스 5x제곱이잖아요.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이게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5x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5x제곱. 자, 혹시나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까요? x. 자, y라고 잡았을 때요. y는 5x제곱 그래프와 5x제곱 계략적으로 그리라 그랬어요. y는 5x제곱. 이거와 x축 대칭인 건요. 부호만 바뀐 거예요. x축으로 접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야. 얘가 y는 마이너스 5x제곱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한 문제 더 봅시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그래프가 이제 나왔어요. 3,3을 지난다 하면 생각나는 거. 대입한다. 똑같아요. 정비례 반비례도 대입한다 나왔고요. 1차 함수에도 대입한다 나왔고요. 2차 함수에도 빠짐없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지날 때 그럼 얘는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식을 봅시다. y는 ax 제곱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3,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지난다 그럼 대입해야죠. x에다가 3 대입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9a 이렇게요. 그럼 a는
A 쪽에 있는 게 넘어가야 돼요. 혹시 이것도 못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A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A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9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했어요. 우리 원래 이 이차함수는 2시간에 나눠서 풀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이거 먼저 Y는 AX 제곱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대칭 이동하는 걸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다음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Y축으로 대칭 이동하는 것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왜?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1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X축으로 이동한 건 안 배웠지만 Y축으로 이동한 거는요. 1차 함수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바뀌었어요. 함수 그래프가요. 달라졌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어떤 것만 배웠냐면 Y는 AX 제곱만 배웠어요. 우리 원래 정비례 반비례에서 Y는 AX 배웠죠. 그리고 1차 함수 가서 뭐 배웠어요? Y는 AX 플러스 B.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Y는 AX 제곱 그래프를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 선생님 아까 전에 대칭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대칭은요. 접히는 그래프예요. 근데 평행 이동은요. 미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싹 갔다가 아니면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그게 평행 이동이고요. 대칭 이동이라는 건 접는 거예요. Y축이면 이렇게 접고 X축이면 밑으로 접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Y는 AX 제곱 그래프를 원래는 이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걸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Y축이면 어떻게? 뒤에다가 그냥 예쁘게 턱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원래는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게 Y는 AX 제곱 그래프예요. 그걸 Y축으로 미는 거예요. 찍 밀어. 얼마만큼 밀 거냐면요. Q만큼. 이 길이가 Q라고 가정하고 Q만큼 밀었다는 거야. 그럼 꼭지점이 원래는 여기 찍혀져 있었을걸? 원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니? 0,0이었는데 얘가 밀리고 나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뀌냐면 이거 좌표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순서상 잡을 때처럼 0, Q라고 잡는 거예요. 얘는 0, Q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꼭지점의 좌표는 0, Q로 바뀐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뭐 보라 그랬죠? X 보라고 얘기했어요. X 보세요. X는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올랐을 때 축의 방정식이고요. X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0, Q다. 자, 할 수 있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Y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네모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 식도 구하고 꼭지점도 찾고 축의 방정식도 구하래. 자, 어느 축으로 했다고?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거야. Y축. 자,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요. 뒤에다가 예쁘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Y는 얼마?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플러스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Y축은 그냥 뒤에다가 사뿐히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을 찾을게요. 자, 여기서는 x가 보입니다. 꼭지점 0,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3이라고 찾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고 찾을 수 있어요. 자, 꼭지점은요.
뭐라고 찾을 거냐면요. 여기서 꼭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0,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뒤에 있는 거 3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누구만 보라 그랬어요? 축의 방정식은 이 x만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0이라고 쓰는 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자, 요번에는요.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를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대요. y축이라는 거는 옆에다가 사분위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할게요. y는 3분의 1 x제곱 뒤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꼭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은요. 어떻게? 이렇게 본 앞에 거에서 이동한 게 없어요. 0, 얘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축의 방정식은 뭐만 보라 그랬냐면 누구? x만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x는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에서요. 꼭지점 찾을 줄 알고 축의 방정식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래야 그 뒤에 있는 문제들 풀 수 있어요. 2차 함수 y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축으로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뒤에다가 살포시 써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요?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y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뒤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래요. 지난다 하면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거고 y에다가 1 대입할 겁니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y에다가 1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요. 1은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게 괄호 쳐드릴게요. 괄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 거기다 a 곱하면 a입니다. 1은 a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이항시켜야 되겠죠? a값 구하려니까 넘어갑니다. a는 넘어가서 뭐라고 쓰면 될까요?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값을 구하래요? a 값을 구하래요. 자, a 얼마? 4 나왔습니다. 자, 평행 이동시켜서 뒤에 사분이 써줬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입해서 a 값 찾아냈어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봐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 아마 보기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 보기 없이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랬어. 그래프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꼭지점을 찾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한 꼭지점을 우리 찾는 연습했잖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일 것 같아요? 우선 앞에 있는 거 먼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봐요. 앞에 있는 거 보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몇 컴마? 0 컴마. 자, 꼭지점은요. 0 컴마 얼마니? 1. 뒤에 거 사분이 1이다. 자, 필요 없어요. 이 문제 풀 때는 절대 필요 없는데요. 축의 방정식 복습해 봅시다. 축의 방정식은요. 뭐만 봐야 돼요? x에 있는 것만 봐야 돼요. 요것만 봐야 돼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야 돼요. 축의 방정식 x는 0이다. 자,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x축 그리고요. y축 그리고요. 중요한 건 꼭지점이에요. 0,1을 찍으세요. 0,1.
1. 자, 이것도 못 찍은 사람은 큰일 나. 0,1 찍었지? 그 다음에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선택하면 돼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x제곱 앞에 뭐로? 부호로 따집니다.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지요. 그럼 이 상황에서 거꾸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문제 하나 더 내서 y는 2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왔으면 얘의 꼭지점은 얼마겠어요? 동일하게 꼭지점은 0,1입니다. 부호랑은 상관없어요. 0,1이에요. 그럼 0,1을 찍어 놓고요. 어떻게 되면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하늘로 향한다 라고 하는 게 y는 2x제곱 플러스 1 그래프고요. 이 빨간색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그래프입니다. 꼭지점 먼저 찍고요.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그려주시면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요. 자, 너네들 책에서는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0,1이면서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표시해 주는 게 더 맞죠? 1이면서 어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찾으면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이 4번이 돼요. 자, 넘겨요. 넘겨서 이제 앞으로 몇 문제만, 2문제만 하면 되니까 조금 힘내서. 자, 아래 그래프와 같은 포물선. 자, 넘겨줄게요. 아래의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 식을 구하여라. 그래프 보는 거 가르쳐 주려고요. 자, 그래프 보였어요? 그래프 봤죠? 어디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부터 이렇게 찍어봐요. 꼭지점. 니네 책에다가 어디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에요? 아,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막 찾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말로 주어졌어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풀었던 거고 이제는 말이 아닌 그래프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문제화 시키는 거죠.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래요? 꼭지점이? 자, 이거 읽어야지. 마이너스 3,0이야? 0, 마이너스 3이야? 0, 마이너스 3입니다. 선생님 그거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틀리는 사람 많아요. 0, 마이너스 3이라고 써요. 0, 마이너스 3이고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는지 찾으세요. 그래프로 찾아요. 니네들이 찾습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요. 이 그래프가 얘 지나고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이 점 몇 컴마 몇이에요? 3, 3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지점이 이거고요. 3, 3을 지난다 라는 거예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이면요. 그래프의 개형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꼭지점이 0,0이면 기억나야 되는 거. 자, 꼭지점이요. 자, 꼭이라고 쓸게요. 0,0이었을 때는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y는 ax 제곱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꼭지점이요. 0,q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다라는 게 생각나야 돼요. 자, 꼭지점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0,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을 보고 그래프의 식을 찾아내야 돼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안 되면 연습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이다. 이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3,3을 지난다. 지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입해야 되죠? x에다가 3 대입하고요. y에다가 3 대입합니다. 3은 9a 마이너스 3. 9a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9a는 얘 이항시킵니다. 6은 9a. a는 9분의 6. 약분해서 얼마 나와요? 3분의 2. a 구한 거예요. a 구해서 끝난 거 아니라 그랬죠? a를 구한 것을 본식에다 대입합니다. 대입해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y는 a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건데요? 3분의 2를 집어넣을 거예요. 3분의 2 x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2차 함수 식을 구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고도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점 주어진 걸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한 문제 남았어요, 이제. 자, 12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중 평행 이동에 의해서 아까 선생님 말 잘못해갖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선생님이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이라 그래서 아까 한번 설명해 줬듯이 뭐가 있냐면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요. 내가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이런 게 평행 이동이에요. 근데 대칭 이동은 뭐라 그랬어요? 접히는 게 대칭 이동이라 그랬죠. X축 대칭 아니면 Y축 대칭. 근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는 평행 이동이래네? 그러면 미는 거야. 옆으로 밀던지 위로 밀던지. 자, 그럼 봐. 너네들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다가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내 몸무게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조금 더 몸무게가 적어져요? 많아져요? 안 그러죠? 자, 뭐가 안 변하냐면요.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요. 폭이 안 변해요. 2차 함수의 폭, 뒤에 있는 숫자들은요. 뭐 X축으로 평행 이동,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요. 뒤에 있는 숫자들은 변해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은 안 변해요. 어떤 게 앞에 있는 거냐면 우리 뚱뚱한지 날씬한지 폭을 결정하는 거는요. 어떤 게 폭을 결정했냐면 얘가 폭을 결정했습니다. 앞에 써져 있는 3분의 1이 폭을 결정했어요. 얘가 점점 커지면 좁아지고요. 얘가 커지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평행 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찾으라는 거와 같습니다. 얘 3분의 1이죠? 틀려요. 부호까지도 달라지면 안 돼요. 틀립니다. 자, 얘는 뭐예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 나오지요? 그리고 요거요. 얘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와줍니다. 얘는 안 돼요. 뭐가 달라서요? X제곱 앞에 숫자가 달라서 안 돼요. 자, 얘는요. 같으니까 이동시킨 거예요. 옆으로 살짝 밀었더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얘는 아예 다르네요. 유전자가 다르네요. 얘도 다릅니다. 비슷해요. 사촌이에요. 그렇지만 달라요. 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것은요. 2번과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평행 이동이에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개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니네 책에 있는 13번은요.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다 문제를 풀고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몇 번? 뒤에 가서 X축 평행 이동 다 한 19번쯤 이 문제에다가 풀어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만 바뀌는 거예요. 13번 문제가 19번 뒤로 가서 풀이를 해주겠다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2차 함수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평행 이동하는 것을 배울 거니까 니네들이 집에 가서 y는 ax제곱이랑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완전히 해갖고 와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